자, 저희 지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 안에 이 공무상 요양제도하고 국가배상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 541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상 요양제도라는 게 어떤 거고 국가배상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3교시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 공무상 요양제도는 우리 산재보상보험법하고 다르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라는 다른 법 안에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무상, 그래서 이제 직무상, 공무상,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자, 공무원이 되겠죠. 이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급여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원의 가족분들은 요 공무원연금법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립학교 말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는 그 교직원들에 대한 그 대상자와 그러니까 이제 가입자가 되겠죠. 가입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는 게 이 공무상 요양제도인데요. 이 공무상 요양제도의 요양 범위는 사실 건강보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그 발생이 되는데 이 공무상 요양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비스 범위는 거의 비슷하지만 청구하는 방법과 그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인 부담금 없이 100% 청구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양급여 대상은 일단 중요한 거는 산재보험이 관련이 돼야 되잖아요. 예, 관련이 되는데 이 공무상 절차에 의해서 공단으로부터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죠. 그래서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자, 공무상 요양비는 이제 건강보험 플러스 산재보험 플러스 비급여가 조금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약제나 치료제, 보철구, 처치, 수술, 기타 치료, 간호, 이송 뭐 이런 그 비용이 공무상 요양비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초과되는 요양비 또 규정 이외의 요양비가 우리 건강보험에서부터 조금 더 확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산재에서는 간병비, 이송비 이런 것들이 보험급여에 해당이 됐었죠. 이제 거기 플러스 이제 식대나 보조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무상 요양제도에는 선택진료비나 상급 병실료도 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에 맞춰서 이 요양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건강보험 서비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플러스 특수요양비가 조금 더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인정이 돼야지 또 인정이 되고 승인이 돼야지 공무상 요양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업무 수행 중이어야 된다. 예,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된 재해 그래서 부상,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업무 수행 중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업무 수행의 연장 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산재에서도 뭐 업무 수행의 연장 행위로 어디 워크숍을 갔다던가 아니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다 업무를 위해서 출근하고 업무를 위해서 업무를 했다가 퇴근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이제 연장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재해라던가
아니면은 근무 상황에 따른 요인과 관련된 발생된 재해. 그래서 그 공무상이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그냥 뭐 일반 사무직도 있었고 근로하는 이제 그 밖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경찰 특수 그런 이제 그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무 상황에 따른 요인과 관련돼서 발생을 했다. 자, 그리고 근무상의 과로나 부상 등으로 발생된 재해.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위를 하는데,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한 사람에 해당하는 그 도와드려야 되는, 돌봐드려야 되는 대상자분들이 워낙 많아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 시간에 출퇴근 이거는 뭐 고사하고 휴일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 뭔가를 도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과로사가 많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식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의무 수행이 포괄적이단 말이에요. 예, 포괄적으로 인해서 어떤 의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 뭐 이런 것들도 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태풍이 온다,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소집되는 게 뭐 군인이라든지 공무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의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된 재해도 다 이 공무상 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이 그 인정 범위가 넓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불인정되는 범위가 또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모든 법 같은 경우는 뭐 예외사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공무상도 불인정 범위가 있는데, 우리 뭐 기본적으로 다 예상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라던가, 아니면 공무 이탈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국민이 어떤 거를 요청을 해서 이제 파견을 갔어요. 파견을 가서 공무상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뭐 마트를 간다던가 개인적인 일로 뭔가 이제 다른 길로 빠졌을 때 어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상 인정 범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탈 중에 발생한 것들은 불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승인을 할 때 진단서라든지 사유 발생 경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의학적으로 발생된 것 중에 이 질병이 공무 수행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또 불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우리 또 보시면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예비군 훈련 같은 거 가잖아요. 예, 그래서 소집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공무상 이외의 걸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공무상으로는 불인정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상 인정 범위와 불인정 범위는 각각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 유형별 구비 서류를 작성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가면 이렇게 이 재해가 질병이냐 아니면 안전사고에 의한 공상이냐, 행사 및 교육 훈련에 의한 거냐, 아니면 교통사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경찰들 순찰을 돌거나 출장을 갔거나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업무 수행 중에 폭행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이 이외의 것들인데 공상 추정이다. 이제 공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입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형별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떤 구비 서류가 필요하냐면요. 일단은 공무상 승인 신청서, 신청서 같은 경우는 지정 양식이 있기 때문에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병 경위 조사서라고 해가지고 이 상병이 발생했을 때 경위에 대한 조사서, 아까 앞에서 뭐 폭행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위 조사서도 이제 서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아까 제가 진단서 같은 거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진단서는 이제 원본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진단명, 그래서 뭐 사고로 인한 뭐 골절이라던가 뭐 타박상이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 질병에 의한 진단명, 자, 거기에다가 치료 기간, 치료 기간이 뭐 몇 주가 필요하다, 며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치료 기간을 기재를 이제 그 되어 있는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 기록지 사본. 그래서 이 담당자가 원본 대조 필이라고 써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질병 같은 경우는 발병 전 2회분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서를 같이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뭐 출장이라든지 시간 외에 뭐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공상이 발생을 했을 때 시간 외나 휴일 근무 명령부 사본을 같이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 안에는 당연히 이제 경위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밑에처럼 시간 외라든지 휴일날 근무하다가 발생된 것들은 또 이 명령부 사본을 같이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 부담이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요 공상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될 때 이 사항을 파악을 해서 뭐 본인 부담금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종류를 보시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재해보상급여가 있고요. 부족급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보상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산재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애급여 같은 경우는 급수에 따라서 달랐었죠. 자, 그 다음에 간병급여, 그래서 수시 간병이라는 게 있었고 정기 간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또 재해 유족 급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장애 유족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라고 해가지고 위험직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도 아까 소방 하시는 분이라던가 경찰 하시는 분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일 자체가 위험 직군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 직무 순직 유족 급여라고 해서 유족 급여를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조급여라고 해서 사망조의금 플러스 재난부조금까지 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급여 관리라고 해가지고 급여 신청 같은 경우는 앞에서
진단서나 요양 승인 신청서를 관계기관, 그래서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공무상 요양제도가 우리 병원에 이제 그 공무원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구 시효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의 승인 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인데 청구권 소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급여에서 주로 이제 3년에서 5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가로 신청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무상 같은 경우도 요양연기 신청, 그래서 맨 처음에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요양연기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산재 환자분들도 트랜스퍼 전원이 있었잖아요. 예. 이 공상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산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 공무원이 이제 집은 전라도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상 환자로 됐는데 이제 뭐 집 근처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전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양 승인자 업무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무상 요양급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에다가 청구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위탁 업무를 통해서 똑같이 진료 내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치료비, 진단비, 처치비, 뭐 약제비, 치료대비 이런 것들 똑같이 그 서식을 명세서 같은 거, 서식 같은 거 다 그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 절차, 요양 승인에 대한 신청 절차를 또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이 청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공무원 해당하는 그 소속 기관에서 이렇게 청구하거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다가 청구 가능하고 이 청구 가능 시스템 같은 경우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재직공무원 종합재해보상 시스템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전차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그래서 이 그 부상이나 질병 경위서를 작성을 한 후에 이제 7일 이내에 그 경위조사서를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 취급 기관, 소속 기관에 이제 그 공단으로 작성해서 공단으로 이송할 수도 있고요. 자, 공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명백한 부상이나 뭐 어떤 이제 재해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됐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제 결정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후에 인사혁신처로 이송을 하면 이 인사혁신서에서 이제 그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서 가부 결정을 해서 통보를 청구인하고 공단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주의사항 보시면 앞에서 소멸시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 사용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보통 3년에서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시효가 끝나면은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공무상 해당하는 것들은 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청구를 하기는 하지만 이 청구권 소멸 기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공무상 요양비 산정 기준 보시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산재보험과 동일한 급여 수준이에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플러스 산재에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비급여 대상 일부를 추가 지급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 앞에서 제가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에 맞춰서 우리 상급 병실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산정 기준은 이제 행자부 고시에 들어가면, 이제 행자부에 들어가면 고시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이나 산재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해당하는 것들이 이 공무상에서는 급여로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지.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가 우리 앞에서 이제 불인정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급여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불인정돼서, 아니면 이거는 이제 비급여 항목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가손해배상제도라고 해서 국가배상법에 맞춰서 저희가 또 청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배상해주는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일단은 보시면 배상하는 주체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자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요 자배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책임이 있을 때 그 법에 따라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국가배상법이 되는 겁니다. 자,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훈련이나 전투 등 이제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뭐 전사, 순직, 공상 입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에 따라서, 우리 아까 그 공무원 같은 경우도 예비군 훈련은 또 제외됐었잖아요. 그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받을 때는 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도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면 이 국가배상법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를 볼게요. 만약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상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한테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도 마찬가지고, 뭐 자배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의로 제3자에 의해서 발생을 했을 때는 구상권이 발동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서는 이제 공무원이나 직무를 이제 위탁받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제5조에 보시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 그래서 이제 뭐 도로나 하천 아니면 공공의 영조물, 그래서 어떤 팻말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설치라든지 관리의 하자가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도로에 어떤 싱크탱크가 발생을 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제
낙상이 일어났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제 대물의 손해가 있다던가 이랬을 때 이제 그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도로 작업 같은 거 안전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인이 손해를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공공시설의 손해 원인을 책임질 자가 따로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 누군가가 고의로 구멍을 냈다던가 아니면 하천에 뭐 고의로 뭔가 이제 뭐 이런 것도 될까요? 하천에다가 막 누가 고의로 뱀을 잔뜩 갖다 놔서 지나가던 이제 뭐 이렇게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낵바이트 뱀에 물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이제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구상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그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중복보상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멸시효, 소멸시효 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이 청구권, 이제 뭐 구상권,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러니까 어떤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배상법에 해당하는 청구는 이제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이제 국가 특유의 어떤 이제 그 뭐 금전의 급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금전 채권이라든지 채무의 소멸 시효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금전의 급부 목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채권의 어떤 행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목적으로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한 것들은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국가는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금전 채권이나 채무의 소멸 시효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행사하는 이런 이제 목적으로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5년의 그 소멸 시효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그리고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복잡하기는 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금전의 채권이나 채무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국가 손해배상 제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국가 손해배상 제도는 공무원이 어떤 직무상,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또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주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신청 대상은 국가 차량이나 군 차량에 의한 손해,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 잘못으로 입은 손해. 자, 그 다음에 군 작전. 우리 이제 뭐 무슨 뭐 이렇게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 작전 중에 발생한 손해.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직무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한미군. 네. 우리 앞에 군 작전이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의 불법 행위나 미군 차량 등에 입은 손해, 이런 것들은 다 국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 장소를 찾아볼게요. 자, 신청 장소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검찰청, 네. 자, 지방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라는 곳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군용 차량, 그러니까 작전 중에 이제 뭐 차량이라든지 뭐 군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구배생삼위회라고 해가지고 군용 차량에 의한 것들은 육해공군본부나 아니면 사령부 군단 사단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배상심의회. 자, 그 다음에 배상 신청은 피에 따라서 신청서 확인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지급 청구서를 제출을 했을 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배상이 불능됐을 때, 그러니까 배상 결정에서 이게 부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 신청이나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상 요양제도 및 국가 배상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